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화하는 부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데 어쩌면 좋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며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고 함께한 과거를 소중히 되짚을 때 우리 부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결어갑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떨어져 지내?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안에 숨겨진 지혜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의 감정이 식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특별함을 잠시 잊은 것에 가깝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매일 먹으면 그 감흥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뱃속의 쌍둥이조차 서로 다른 생각과 움직임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막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남편은 남자 좋던 시절은 다 갔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분도 나는 언제쯤 편히 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시간입니다. 저희는 이걸 숨쉬는 30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로에게 30분 동안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겁니다. 부부 침실문에 잠시 충전 중. 이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배우자가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않는 거죠. 배우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나누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묘한 경쟁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면 정말 좋겠다는 말 뒤로 아내는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하는 속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승승장구하면 남편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미묘한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월이라는 정글을 헤쳐나가듯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오랜 부부가 되었을 때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들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린 전우애로 똘똘 뭉쳤어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다채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배려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깊은 고마움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부부는 별탈 없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의 형태와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사랑 또한 눈에 비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귀에 들리는 방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 속에 오통 고통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선명해서 내가 왜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잊혀진 보물을 발굴하듯이 그 시절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 하고 긍정적인 기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욱 강렬하게 기억하고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픔만큼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매력적인 외모 때문일 수도 있고, 뛰어난 요리 솜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훌륭한 부모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솔직히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서 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이유들을 통틀어 저는 어려운 순간에도 빛을 발했던 이 사람만의 강점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며 우리는 배우자의 모든 희로애락을 지켜보았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보듬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참 좋아 하는 확고한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기꺼이 받아주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볼 때 배우자가 온통 단점 투성이처럼 느껴지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나의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어쩌면 나 또한 그에게 날카로운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정말 비정상적인 관계도 존재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DNA 속에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배우자의 모습이 절반이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년기에 접어들면 희로애락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순간이,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이,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이나 즐거움이 더 크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는 잠시 그 돋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우리가 현명하게 극복했던 어려움과 분노의 순간들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라는 단어는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년기는 가장 위태롭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의 희로애락을 통틀어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싹 틉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점에서는 나를 정말 이해해줬구나. 최악의 순간에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줬구나.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돈을 벌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구나 하는 작고 큰 고마움의 순간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헌신 또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양가 가족들과의 어려움 속에서 배우자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소중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우리네 삶은 소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또한 본래 소박한 존재입니다. 그 소박한 내 인생의 역사의 든든한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모든 순간이 바로 배우자의 헌신입니다. 그중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여보, 그때 당신이 우리 아이 아빠로서 그렇게 애써준 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 이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앞으로 남은 부부 생활 수십 년의 역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힘이 있습니다. 갱년기는 또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고통에 깊이 몰입하여 상대방을 완벽한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부부싸움에도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툼이 관계를 끝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화에 들어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해결책 찾기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말투나 성격적인 단점이 지금 당면한 핵심 문제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논점에서 벗어날 때도 있겠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현명하게 길을 찾아 다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자기계발서에는 자신을 깊이 살피고 돌보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 조언을 듣고 그래. 내가 너무 나를 무시했어. 이제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봐야겠어.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사랑할 때는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배우자는 잠시 뒷전이 되는 시기죠. 사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경험이 낯설어서 처음에는 다소 서툴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아기를 안고 다림질을 하면서 발로는 선풍기를 끄고 전화까지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일은 해내는 것이지만 사랑은 깊이 느끼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본위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본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기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주의는 다릅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다른 사람을 모두 제쳐두고 심지어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자기 본위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장치라면 자기 중심주의는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자신만을 부각하려는 방식입니다. 나는 지금 자기 본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서게 되고 신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는가? 그리고 너의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는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죠. 나의 삶이 나에게 기쁨이었는지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공유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에게 잠시 소홀해지거나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해주려고 가족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 유지라기보다 일시적인 휴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사춘기 시절 부모가 너무나 싫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부모가 싫은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다시 가족과 화목하게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외출하는 날이 돌아옵니다. 중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내 자신을 찾겠다며 가출하거나 가정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혹은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몰입하여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로만 향하게 하는 것은 자기 본위를 넘어 자기 중심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눈을 뜨면 언제든 가족이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현실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잠시 손을 놓는 순간
가족들은 우리를 기다려주기보다 불평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핏줄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한 달 정도는 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2달 정도는 여행 좀 다니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 우리 가족들, 잠시만 나를 이해해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본의 안에서 건강한 소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건강한 거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와의 건강한 거리는 내 부모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나 또한 부모에게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으면서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가까이 있더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특히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삶의 중요한 방식들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처럼 정치적 의견이 다양할 때 논쟁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건강한 거리 유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건강한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지만 각자의 고유한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깊이 공감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인 따뜻한 감사와 헌신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젊은 시절과는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감사함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때로는 잠시 떨어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부부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꽃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